안녕하세요. 시앤드리입니다. 저는 2026년 2월 초 하나 투어 패키지를 이용해 이집트, 요르단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곳으로 여행을 갈 때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녀온 하나 투어 상품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일단 이집트 카이로 시내는 무지 복잡하고 무질서해요. 인도에 다녀온 여행자가 말하길 그래도 인도보다는 깨끗하고 덜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는 안 가봤는데요. 이집트가 이렇게 충격적인데 인도는 더 심하다는 말에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으로 이집트를 가면 카이로 시내는 뭐 잠시만 있게 되고 그것도 절반은 박물관에서 머무르다 보니 시내의 복잡함은 잘 못 느낍니다. 뭐 이런 건 다행인 것 같아요. 1억 1천만 명, 소득이 낮고 인구가 많아서 물가는 아주 저렴해요. 기념품들 대부분 1불이면 살 수 있어요. 뭐 유럽이나 북미 가면 기념품들 보통 10에서 20불 정도 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저렴하긴 합니다. 이집트는 여름이면 더워서 단체 관광 거의 없어요.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 정도만 가니까 다른 기간엔 신청하지 마시고요. 일단 패키지 여행 중 튀르키예가 가장 일정이 빡세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집트는 한술 더 떠요. 하루는 뭐 새벽 2시 15분 기상도 있고요. 딱 하루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새벽 3, 4시 기상입니다. 강행군 하는 거 각오하고 와야 됩니다. 이번 패키지 일행은 우리 포함해서 34명이었는데요. 대부분 유럽, 동남아, 미주 여행을 다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는 아무래도 다른 곳 다 돌아보고 나중에 오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남은 건 아프리카, 남미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번 하나 투어 이집트 여행은 옵션 관광이 6개로 제법 많아요. 최근 튀르키예 갔을 때가 2개였던 것에 비하면 많은 편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행사에 낸 돈은 모객사가 마진을 떼고 현지 여행사에 주고 또 현지 여행사는 기본 경비로 이걸 다 쓰기 때문에 현지의 가이드는 오로지 팁과 옵션 관광으로만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나 6개나 옵션이 깔려 있으면 가이드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우리 34명이 옵션을 정할 때 대부분 뭐 옵션 한 13개 정도만 택하려 했는데 가이드가 말하길 옵션 빼고 볼 거면 왜 여행으로 왔냐 뭐 이런 거 안 하면 이번 여행의 의미가 별로 없다 등등 이렇게 좀 정중한 말로 몇 번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득이 옵션을 좀 많이 택해서 대략 한 80% 정도씩 택한 것 같아요. 현지 가이드의 수입이 옵션 관광에 의존하는 거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하자니 부담되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어떤 것을 할지 제가 교통 정리를 해서 끝에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패키지 여행 가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 알려드리죠. 위에서 말한 대로 새벽 2시, 뭐 3시 기상은 기본이니까 각오하고 여행 출발해야 됩니다. 3박을 나일강 크루즈 배에서 지내게 돼요. 이 배는 객실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배 끝에 객실은 엔진 소리가 많이 나고 매연도 좀 있어요. 사전에 가이드에게 끝쪽 말고 중간이나 앞쪽 방으로 해달라고 꼭 요청하세요. 끝쪽 방 배정 받으면요 잠잘 때 귀마개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배정이 끝난 상태에서는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 일행도 두 팀이 맨 끝방에 당첨되어 가이드와 옥신곡신하고 뭐 하나투어 본사까지 연락해 불만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좀 많았어요. 여행사 측에서도 배 맨 뒷방은 배정이 안 되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번호는 11에서 30번까지고 29, 30번이 맨 끝방입니다. 와디럼에 가면 텐트처럼 생긴 곳에서 1박을 해요. 텐트식 주택도 운치 있고 식사 장소도 매우 이색적으로 생겨 사진 찍기도 좋고요. 베두인 전통 바베큐도 아주 많나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밤에 실내 온도 조절을 잘 못해서 춥게 자는 바람에 이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가이드가 미리 자세히 안내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일단 리모컨에서 모드를 히터로 바꾸고 온도를 높이면 되는데 이 모드를 바꾸는 게 좀 어려워요. 잘 안 되면 호텔 담당자나 가이드한테 꼭 문의하세요. 절대 춥게 자지 마시고 새벽 뭐 2시 뭐 3시에 숙소에 나가면요. 가방에 아침 식사를 나눠줍니다. 차나 비행기 안에서 먹게 되는데요. 아스완댐이나 필레 신전 같은 데 갈 때도 2번은 새벽에 나갔다가 관광을 마치고 배로 돌아오는데요. 내릴 때 버스 앞에서 이집트의 그 어린 아이들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 음식 봉다리를 쓰레기에 버리는 걸 주워다가 막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 것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따로 주었는데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안 먹는 것들만 모아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불쌍한 아이들 꼭 주세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군 따라다니면서 초콜릿 외치던 그런 모습이 연상되어 좀 짠합니다. 관광지 다니면 선물 가게 무지 많은데요. 상인들이 엄청 끈질겨요. 한번 관심을 가지면 계속 쫓아다니고 차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심정으로 결국 사게 되는데요. 안 살 거면 절대 눈길도 주지 말고 살 거면 흥정 잘하세요. 특히 스카프는 뭐 우리라고 해서 미화 뭐 120불까지 부르는 상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깎아서 몇십 불에 살 수는 있는데 솔직히 이게 바가지 아닌가 하고 좀 찜찜해요. 100불짜리와 5불짜리 스카프가 정말 어떻게 다른지 우린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가급적 이곳 관광지에서는 10불 넘어가는 거 사지 말고요. 개당 1에서 5불짜리 정도만 지출하세요. 비싼 거는 바가지 쓸 가능성이 높아요. 꼭 비싼 물건은 정식으로 제대로 된 상점에서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옵션 관광 소개해보죠. 우선 가격 순서대로 6가지 상품은 이렇습니다. 총 85만 원이고요. 여행사에 낸 돈이 450만 원에 가이드 팁이 24만 원, 옵션 다 한다고 치면 560만 원인데 예상보다 11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거죠. 위에서 말한 대로 가이드는 옵션으로 먹고 사는데 이것 안 해주면 정말 가이드에게 미안하죠. 8일간 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위해 애써주는데 그런 분 마음 상하게 하면 좀 안 되겠죠. 뭐 그렇다고 다 하자니 부담이고요. 이렇게 하죠. 우선 쿠프왕 피라미드 11만 원짜리. 이건 매우 좁은 통로로 올라가야 해서 덥고 답답하고 허리나 무릎 안 좋은 사람,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 노약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꼭 하시고요. 세티 1세, 람세스 5, 6세가 30만 원으로 무지 비싼데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고고하게 진심이고 피라미드에 대해서 난 모든 걸 다 봐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사람만 하시고요. 아니면 이건 빼세요. 그 외에 뭐 다른 피라미드도 또 보고 또 왕가의 계곡에 가면 비슷한 실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피라미드의 진심이 아니라면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 가이드한테 미안하지만 요건 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세요. 세티 1세를 빼면 옵션은 55만 원으로 많이 줄어요. 이것만 내시고 또 쿠프왕처럼 좁은 오르막을 기어 다녀야 하니까 신체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거 빼고 뭐 아니면 이거 꼭 택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 뺀다면 옵션은 44만 원이 되죠. 이 정도면 큰 부담 없고 가이드에게도 체면이 좀 섭니다. 제가 갈 때는 없었는데 그랜드 이집션 박물관이 이제 최근에 옵션에 들어갔네요. 160유로 26만 원. 이미 카이로 시내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고고하게 진심인 분들, 난 꼭 투탕카멘 왕의 가면을 실물로 죽기 전에 꼭 봐야겠다. 뭐 이런 분들 빼고는 굳이 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외부에 보고 일부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또 여러 신전들 보는 것만으로도 이집트 여행의 진가는 충분합니다. 요르단 페트라에 가면 하얏트 호텔에서 1박을 하는데요. 와우, 5성급 하얏트 호텔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앞불사. 5성급 하얏트는 HYTT이고 요르단에 있는 헤이아트는 스펠이 달라요. 그런데 말이죠. 이곳이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았어요. 요르단의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는데 신도시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방치된 것을 1990년대 중반 호텔로 개조하면서 요르단 중세 마을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고 방도 과거 주택의 모습을 유지한 아치형 벽돌로 되어 있어 정말 멋있고 좋아요. 식당도 근사합니다. 여기서 단 하루만 지내고 온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침에 식사 마치고 일행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사진 찍기 바빴어요. 요르단 와디롬 사막 지프 투어를 하는데 가이드 2명 포함 총 36명이 4인승에 나누어 타는데 총 9대 집차가 왔거든요. 그중 2대는 꼭 뭐 2차 세계대전 때 쓰면서 폭탄 맞은 차 같은 그런 게 와서 우리들이 무지 놀랐는데 그 차를 배정된 일행들이 불만이 많아 가이드가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차를 탈 때 이런 거 안 타도록 신속히 움직이시고요. 한국인들의 여행 기대치가 매우 높은데 여행사에서도 이런 폐차를 해도 수십 번 했을 만한 차는 배차가 안 되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참,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 하나투어의 현지 조인으로 신청했어요. 전체 비용 중 비행기 값을 빼줍니다. 저는 카이로에 며칠 먼저 도착해 시내 관광을 마치고 요르단 암만에서 또 일행들과 헤어지고 암만에서도 며칠 더 있다 돌아왔는데요. 해외 거주자들은 한국의 상품을 현지 조인으로 신청하고 비행기는 내가 따로 끊으면 돼요. 한국에 살더라도 뭐 시간과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렇게 현지 조인으로 신청하고
앞쪽에 며칠 더 추가하고 뒤로 며칠 추가해서 하면 훨씬 더 알찬 여행이 되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큰맘 먹고 먼 곳까지 왔는데 8일만 체류하고 가기엔 아깝잖아요. 그리고 패키지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각 도시별로 반나절 정도만 돌아보잖아요. 아쉬움이 많은데 이렇게 현지 조인으로 해서 며칠씩 더 지내면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됩니다. 끝으로 이집트 여행 오는 사람들 일단 뭐 유럽, 동남아, 일본, 미국, 캐나다까지 다 와본 사람들이 오는데 아직 튀르키예 안 가봤다면 이집트 전에 먼저 튀르키예부터 구경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상입니다.